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급한 사람이 정한다. 지금 시장에서는 파는 사람이 급할까 사는 사람이 급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사는 사람들 마이너스 30% 정도 로얄층 고점 대비 떨어졌을 때 살려고 했어요. 근데 요 거래가 다 물건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20% 하락한 가격에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거 거들떠 보지 않는 분위기예요. 거래가 잘 안 되는 분위기예요. 사는 사람 에이 뭐 또 떨어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 파는 사람은 지금 어제 자영업자들 좀 많이 힘든 부분들 많잖아요. 자영업자 뭐 대출 뭐 천조니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기업들도 쉽지 않다 이런 분위기도 나오고, 그리고 어제는 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하고 있었는데 비과세로 기존 아파트 이 수익 많이 봐가지고 처분하려고 했는데 작년 뭐 재작년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처분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물량까지 사실 팔아야 되는 이유 무수히 많을 수 있습니다. 사야 되는 이유도 물론 많겠지만 좀 답답한 사람 누가 더 답답할까요?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낙폭을 줄여가던 주간 실거래 지수 매매 가격부터 보시면 부산은 다시 낙폭을 키웠어요.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의 뒤를 잇는 모습. 근데 이게 다 비슷비슷해요. 이제 다 비슷비슷한 형국으로 와 있습니다. 이제 운명을 거의 같이 한다. 전국 부동산이 워낙 정보들이 잘 돌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대구가 근래 들어서 주간 실거래 지수상의 낙폭은 마이너스 0.35로 나타나지만 그 속사를 들여다보면 주간 실거래 지수 마이너스 뭐 0.78 나올 때나 지금이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분위기가 그만큼 안 좋게 같이 갑니다. 부산도 같이 대구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낼까요? 이미 이 가격 격차는 부산이 비슷한 뭐 입지에 있는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30% 정도 부산의 아파트들이 고평가를 받고 있는 느낌은 들거든요. 이미 가격에 대한 갭은 비슷한 상태다. 대구가 지금 같이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부산도 또 비슷하게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세 실거래 지수는 마이너스 0.32%. 지난주 대비 요건 낙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입니다. 쌀 사죠? 아니야. 미분양 사죠? 이 곤란해졌습니다. 미분양 이 사주고 결국은 이 문제를 좀 털고 가기는 해야 되는데 부산 지금 중공업 미분양 많죠. 중공업 미분양 많습니다. 해야 되는데 쌀 못 사준다고 정부에서 질렀어요. 자,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내밀 수 있는 놀이는 카드는 이 쌀보리 놀이 했을 때 계속 보리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상대방 이 두 손 사이로 보리 하면서 이 손 빼는 거 있죠. 이 보리만 계속 하면서 놀 수는 없다. 언젠가는 그냥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쌀 한번 내고 한번 잡혀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쌀 못 사준다고 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보리만 낼 수밖에 없는 정부 입장. 그 말인즉슨 미분양 올해는 사주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느낌. LH 매입 해주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량 플러스가 안 돼요. 자, 2, 3, 4월 특례발로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부분에 신규 주담대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뉴스는 굉장히 많이 와요. 3% 후반에 신규 주담대 받을 수 있다. 괜찮다. 특례보다 더 좋네. 이런 느낌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자들 얼마나 큰 부담을 지고 있는지, 이자 비용이 얼마나 많이 상승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지 않죠. 자영업자 부채 이 1000조, 와 1000조면은 이게 이 중에서 다중채무자 은행 한 곳에서 감당이 안 돼서 다시 이금융권도 가고 딴 데도 가고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어제 한 60% 됐던가요? 그러면 1금융권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이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주담대 이자도 장난 아니죠. 이런 이자 부담도 장난이 아니죠. 돈 안 쓰죠. 빚 갚기 바쁘죠. 힘든 계층들 생겨납니다. 지금은 당장 자영업자가 좀 깝깝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기업들도 그런 수순 거치지 않을까. 그래서 위기가 끝났나? 뭔가 이게 큰 게 오는 느낌이 들었는데 큰 게 터진 건 하나도 없어요. 터질만 하면 잘 봉합하죠. 잘 봉합하는데 얼마까지 봉합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그래서 다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큰 폭의 변화들이 나타났던 최근의 모습. 오늘은 목요일 물량이 감소하는 목요일 맞았고요. 전세 물량 지금 15,000건. 제가 이 빨간 하설표를 해놨어요. 빨간 하설표를 해놓은 지점을 따라가다 보면은 요 지점까지는 좀 팽팽한 느낌,
좀 팽팽한 느낌, 그 느낌 아직까지는 물량이 조금 많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간실거래에서 빠지고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선택의 폭은 더 넓은 느낌 그런 거 들죠. 월세 물량도 10,000건 이상 이 선도 한번 쭉 따라가 보면 역대급으로 계속 많은 수준이 맞다라는 부분이에요. 전체 임대 물량 26,200건 연초 대비 10% 정도 10% 이상 그 이상 줄어들어 있는 모습. 하지만 여기서도 옆으로 살짝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옆으로 살짝 따라가 보면 요 빨간색 선 22년 가을경에 26,000개의 임대 물량이 있었을 때 임차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량 전세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져요 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전세 가격 고점 대비로는 팍팍 떨어지는 모습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 방송 시청자분에서도 댓글 중에서 이렇게 뭐 고맙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아마 이맘때쯤에 전세 계약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나중에 뭐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던가 아마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 이쯤에 하는데 전세 가격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물량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추세로 가면 대구도 그렇고 지금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고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세 가격은 지금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댓글로는 그때 뭐 동생 뭐 결혼하고 전세집도 잘 구했다 이렇게 댓글 남겨준 것도 봤었는데 그처럼 지금도 여전히 물량이 많이 있는 상태라는 부분.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관계가 잘 유지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충분히 이 금액 주변의 시세에 맞춰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인이 뭐 급한 경우에는 여월세도 돈 뭐 월세로 일부 주고 맞출 수도 있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나중에 또 유리하게 같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야박하게 이렇게 하니까 뒤끝이 다들 좀 안 좋더라고요. 아파트 거래량 97건, 지금 2,100건을 뛰어넘었는 거래량, 3월의 거래량은 한 2,200~300건, 2,300건까지도 바라보나요? 저는 한 2,000건 정도로 바라봤었는데 요건 특례만 넣었을 경우고 3% 후반대 요 신규 주담대까지 가해하면은 조금 더 거래량이 많아질 걸로 보이고요. 지금의 거래량은 언제적 거래량 느낌과 비슷하냐면 요때랑 비슷해요. 요때 주간 기준으로 545건 정도 거래량이 나왔을 때랑 좀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러면 전주에는 거래량이 워낙 많았었고 540건 지속적으로 계속 거래량이 치고 나가는 느낌은 안 들죠. 주간 기준으로 부산에서는 한 550건 정도 거래가 쭉 지금 일어나는 이런 분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한다, 상승한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빨간색 네모가 노란색 네모를 얼마나 많이 뛰어넘었느냐, 요것들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뒤늦게 신고되는 건들 웬만하면은 한 보름 정도 하면은 요즘에는 신고가 거의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한 20일까지 줄을 그어 놓고 봐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드라마틱하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 대형 평형 거래가 부쩍 많은 요즘 정말 대형 평형 거래 많습니다. 비싼 것들 거래 많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많이 안 빠지는 모습, 신고가도 나오고 있는데 요거 찾아보면은 워낙에나 거래 공백이 컸고 부산이 아파트 가격 띄우기 좋았던 요인 중에 하나는 이런 대형 평형들, 해운대 아이파크 이런 것만 봐도 같은 55평형에 뭐 127.664제곱미터에 온갖 타입들이 다 있잖아요. 이 타입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만 가격을 띄워놓으면은 전체 아파트 값이 다 올라가 버리니까 이 실질 거래가 없었던 그런 가격들까지 좀 많이 이렇게 과다 계상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들도 약간 있었습니다. 이것들도 제가 한 이틀에 걸쳐서 그 가격들 속살을 파헤쳐 봤는데 지난 한 5년간에 걸쳐서 한 100% 제일 잘 나가는 네임밸류가 가장 높은 것은 100% 정도 5년 동안 그 정도 올랐던 느낌. 그 다음 조금 떨어지면 80%, 좀 네임밸류가 조금 더 낮은 곳은 60%. 5년 동안 60%?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긴 해요. 자, 대형평도 조금 건너뛰고 국평으로 와보면 동네 럭키 근래에 들어서 갑자기 거래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고점 대비 40% 정도 떨어지는 모습 비슷하게 나타나고요. 사치 롯데캐슬 가격 뭐 10억짜리도 찍혔다가 지금 8억대도 찍혔다가 오락가락 하는데 고점 대비 30%, 16층이면 중간층에 좀 못 뜨죠. 조금 약간 낮은 느낌 드나요? 네, 신고가 밑에 하나 주공 아파트 하나 보이고요. 대한 힐스테이트 브루지오 고점 대비 25% 정도. 엘크루 블루오션 대형 평형 요거는 하락률 건너뛸게요. 대형 평형 거래가 부쩍 많아졌다라는 부분. 대구에는 딱 보면요. 대구에는 웬만한 지역에 좀 네임밸류가 있다라는 지역에 50한 5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팔고 그 바로 인근에 최신축 아파트 들어가면 돈이 딱 맞아요. 요건 한 15년 됐어요. 요건 한 5년 정도 됐어요. 이러면은
이게 좀 비슷한 이런 느낌. 부산도 지금 대형 평형 팔아서 인기 있는 국평 가면 돈 맞아지는 지역 조금 일부 있긴 하죠. 워낙 고가, 너무 고가가 많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뭐야 생각도 못할 센텀 비스타동은 국평 가격 고층이 30% 정도 빠지는 요거 전형적인 모습들에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정도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아시아도 코롱 하늘채 고점 대비 35%나 빠졌는데 고층이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요거 괜찮다. 근데 지금 다시 주간 실거래 지수가 거래량이 다시 이 상태에서 오늘날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여기 고층에 35% 괜찮은 거래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이 분위기는 순간순간 바뀝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야, 사는 사람이 지금 급해? 파는 사람이 급해? 누가 더 급할까?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염두에 두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20% 빠진 거래 이런 거 나오면 좀 비싸게 샀네 이런 느낌 제가 말씀드리죠. 대구에서 40%까지 떨어졌던 거 로얄층도 40까지 막 가세하는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대다수는 저층 거래가 40%, 로얄층 거래는 30% 하락하는 이런 거래 가격이 전형적인 그런 흐름이었어요. 다시 일부 반등했네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다시 이런 느낌 근래 들어서 요 한 일주일 상간에 이런 느낌이 더욱더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대형 평형들 거래가 너무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 왜 이래 팔까요? 왜 이렇게 팔 수밖에 없을까요?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더 사도 모자랄 판에 이 사람들이 눈치가 빠를까요? 사는 사람이 눈치가 빠를까요? 파는 사람이 눈치가 빠를까요? 자, 나머지 해운대 자이 2차 1단지 소형평형 24평형 가격 25% 정도 빠지는 모습. 거제 2차 현대온도타운 30% 정도 빠졌고요. 이 대형 평형들 때문에 우와. 나머지 서면 아이파크 1단지 30%의 중간층 요거 전형적인 모습들 요런 식의 패턴으로 나머지 대형 평형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흐름을 찾아보시면은 아마 요게 큰 흐름은 뭐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들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매수에 임하시거나 매도에 임하시거나 나는 집 죽어도 내놔도 죽으라고 내놔도 안 팔린다. 2년째 내놨는데 안 팔린다. 이렇게 보면 너무 무모하게 지금 30%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인데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야 그래도 최고점 대비 나 이렇게 낮게 내놨는데 그래도 안 팔린다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보면 또 제가 답답할 때도 있어요. 보면은 워낙 대형 평형 거래가 많다 보니까 3억 이상 거래량이 부쩍 많습니다. 베스티움 30%의 중간층 정도 대박 노블랜드 20% 요것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대박 노블랜드 5억대 초반에 계속 그런 거래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25%, 네, 이 정도 25%. 조금 많이 하락하는 날수가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25가 많고 어떨 때는 30, 40이 많은 날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할 때 이거 계속 이것만 추적하다가는 워낙 지금 이게 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정신병 걸릴 정도로. 근데 딱 여러분들은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보든지 마이너스 30의 기준을 딱 그어놓고 나머지 아파트들 제가 언급 일일이 안 드리더라도 저거는 사는 사람이 조금 비싸게 샀네 아니면 파는 사람이 조금 뭐 잘 팔았네 뭐 이렇게 등등 아마 생각해 볼 여지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형 평형들 소형 평형들 애매한 게 섞여 있어서요. 거의 3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거의 40% 사직동 쌍용예가 거의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얘는 왜 이렇게 볼 때마다 많이 빠지는 느낌이 들죠? 주변에 뭐 신축들 뭐 새로 지으면서 가격이 7억이라는 가격이 조금 많이 부풀려졌던 가격인가요? 사직쌍용예가는 볼 때마다 다른 곳에 비해서 더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을 늘 받는 것 같습니다. 온천천 2차 동원 로얄두크 30평형은 30% 정도 저층 30%의 저층이면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비싸게 사는 느낌은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거제 1차 현대홈타운 소형평형 지나갈게요. 국평 위주로만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대구는 웬만하면 이 국평이
3억 요 정도 가격이면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미 부산은 프리미엄을 얹고 시작한다. 그래서 부산은 대구와 다르다. 부산은 대구와 다르다. 이미 다르게 더 높게 평가받고 있어요. 대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계속 부산은 대구와 다르다라고 계속 말씀하셔도 이게 같이 이미 부산은 대구보다 높이 평가받고 있는 상태. 대구가 떨어지는데 야, 부산은 대구와 다르다가 아니고 요 갭 차이를 계속 유지하면서 같이 움직이는데 근래 들어서 대구가의 흐름이 다시 좀 수상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파트 3억 이상 가격 부분 정리하고 비싼 아파트 근래에 많이 거래되고 있지만 어쨌든 2월 달에 이후로는 다시 반등하지 못하는 느낌. 거래량 3,000건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3월 달에 거래량 진짜 한 2,300, 2,400까지도 지금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확 돌아섰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3,000건이 넘어섰을 때 그때마다 시장은 요동쳤어요. 3,000건이 넘어섰을 때마다 요동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거기에 힘이 조금 모자라죠.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히 방심하지 못하는 것이 작년 대선 이후로는 2,000건 살짝 넘기고 말았던 수준. 지금도 2,000 살짝 넘기고 갑자기 분위기가 식어버린다면 그런 느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6억 이상 거래량 요거 부산 아무튼 세다. 힘이 굉장히 세 보인다라는 느낌. 분양권 거래량 6건 있었고요. 분양권 매매 오늘 4건이었나요? 네. 이 되는 거 보시면은 가격이 5억 넘는 것이 좀 힘들다. 대구 분위기랑 이건 좀 비슷해요. 분양권 거래되는 모양새는 비슷해요. 네, 전세 거래량 108건 중에 신고가 2건이 있었고요. 다시 거래량이 쭉 줄어드는 시기로 이 추세 평균적으로 쭉 줄어드는 시기로 간다라는 부분. 갈색 선의 22년 선을 보면 쭉 줄어드는 부분으로 가죠. 갑자기 뭐 전세 거래가 터져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470건, 2,661건. 네, 전세 가격 아직도 4억, 5억, 1.8억, 1억. 이 숫자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시기쯤이 투자에 접근할 때는 더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여전히 갭이 너무나 크다. 지금 이 시기가 오래 가는데 이걸 다 돌려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못한 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시장은 또다시 한번 출렁거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임창권 등기로 올라온 아파트 물건, 경매 물건들을 구경하다가 그런 것들도 가끔 접하긴 합니다. 이 숫자들이 언제쯤 줄어들지 제가 이 숫자들을 매번 쓰지는 않더라도 이런 흐름들 과거의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는지 그 모습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월세 비중은 부산 아무튼 대구보다는 훨씬 양호한 상태라는 거. 평균 전세 가격은 아직까지 4월의 거래가 이 부분을 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4월의 거래가 아직 많지는 않았지만 평균 전세 가격이 다시 떨어지고 있는,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 다시 보이잖아요. 이 모습을 약간 유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물량은 많다. 근데 찾는 수요는 적어진다. 수요와 공급. 네, 그 논리에 의해서 가격은 뭐 금리가 떨어지면서 전세 금액이 일부 올라가는 모습들도 나타나긴 하지만 전세 거래량이 안 받쳐주면은 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경쟁적으로 자꾸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뒷부분 매번 보시던 내용 그대로